몇 년 전 성폭행 관련 뉴스로 배우 인생이 끝장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맨 프롬 언클에 출연해 스타가 된 아미 해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금수저 집안의 쌍둥이로 1인 2역을 하기도 한 그는 실제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 정가에 영향력을 미치던 재벌 아먼드 해머의 증손자로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 수저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 성폭행 스캔들로 배우 인생이 끝나고 그대로 잊혀지는 듯했지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아미 해머는 물론 반역자였던 증조부의 인생까지 엮어서 하우스 오브 해머라는 작품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아미 해머 본인만이 아닌 온 집안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반역자인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먼드 해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반역자이면서도 타고난 줄타기 감각으로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에 걸쳐 사업을 한 악마의 비즈니스맨 아먼드 해머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러시아계 유대인 집안의 2세인 아먼드 해머는 1898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인 줄리안 해머는 러시아 제국 출신 의학자로 뉴욕에서 성공한 인물인데 러시아 이민자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린 인물로 꼽히면서도 실제로 사회주의 노동자 당을 이끈 사회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줄리안 해머는 소련 공산당 고위층과 연을 맺게 됩니다. 소련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루드비히 마르텐스는 줄리안 해머를 당시 침체되었던 소련의 경제적 위기를 도울 인물로 선택했고 한동안 미국 정부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 소련의 돈 세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소련 공산당과의 인연을 맺은 뒤 아먼드 해머는 소련으로 향합니다. 소련의 현황을 살펴본 그는 무슨 생각인지 그곳에서 사업을 벌이게 되죠. 당시 소련은 레닌의 형편없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난 상황이었는데 아먼드는 별 근거도 없이 러시아산 사치품에 대한 영업권을 주면 미국의 넘치는 식량을 배로 실어 날라 경제 위기를 돕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를 들은 레닌이 관심을 보이면서 아먼드는 드디어 최고 지도자의 결정으로 외국인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 관련 사업의 영업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되죠. 공산당의 형편없는 정책 때문에 경제가 폭망한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아먼드는 이를 노렸죠. 그는 우랄 산맥의 성면 광산과 같은 광산업에 진출하여 돈을 벌었고 소련에서 수입해야 하는 외국산 자동차 및 기계의 수입 권한 또한 갖게 됩니다. 아먼드 해머는 레닌과 거래하게 되며 소련 공산당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소련 활동가들이 자금 조달책 역할을 했으며 이는 반역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번 달러를 소련으로 보내기 위해 돈 세탁 또한 수행했죠. 레닌이 사망한 후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자 아먼드의 사업 또한 국유화되는데 무슨 수를 썼는지 새로운 사업체의 운영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색다른 비즈니스를 개척하게 되는데 바로 보석과 미술품 관련 사업이었죠. 레닌이 집권한 이후 파탄난 재정을 되살리기 위해 소련 당국에서는 국유화한 러시아 황실 및 귀족들의 보석과 미술품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커다란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물들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자본가와 전문가들이 멍청한 공산당의 정책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러시아를 탈출한 것이었죠. 당시 소련 당국의 수많은 보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려나갔는데 첫째로는 당시 1차 대전 직후 유럽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한 이유였고 둘째로 수많은 황실 보물이 시장에 풀린 것이 가격의 폭락을 부른 것입니다. 어떤 보석상은 다이아몬드를 마치 고철처럼 킬로그램 단위로 한 번에 사기도 했죠. 아먼드 해머는 자신이 이 일에 개입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파베르제의 달걀이라고 하죠. 로마노프 황실에는 부활절에 보석 달걀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3세 시절부터 50여 년간이나 황실 전용 보석상이 되어 이 부활절 보석 달걀을 만든 장인들의 공방이 바로 파베르제였죠. 이들의 기술 중 일부는 오늘날도 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한 세공 방식과 엄격하게 선별된 보석들로 만들어져 파베르제의 달걀은 러시아 황실의 보물이자 유럽의 수많은 귀족들조차 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주얼리였다고 합니다. 아먼드는 이런 파베르제의 스토리를 앞에 내세워 일부 진품 파베르제와 파베르제의 상표만 찍은 짝퉁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며 달러를 벌어들이죠.
그런데 아먼드의 범죄 행위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먼드가 로마노프 황실 보물을 미국에 판매한 뒷배경에는 소련이 있었고 달러 한 장까지 완벽하게 정산하여 돈 세탁을 거친 뒤 스탈린의 손에 넘어갔죠. 소련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보석과 미술품 거래 수익은 거의 없었고 이는 1990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공개된 정부 문서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과 냉전 시기를 겪으면서도 아먼드의 사업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석유 사업에 꾸준히 투자한 그는 1956년 옥시덴탈 석유의 지배주주가 되는데 이 회사는 얼마 전 워렌 버핏이 대량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의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고 본인이 소련과 사업을 했던 아먼드는 미국에서는 유명한 공화당 지지자로 닉슨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했는데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아먼드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수감되거나 하진 않고 훗날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죠. 아먼드의 인맥은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뻗쳐 있었습니다. 아먼드의 회사인 옥시덴탈 석유는 테네시주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였는데 당시 테네시주 상원의원 엘 고어 시니어는 민주당 상원의원이었고 테네시 경제에 영향력이 있는 아먼드와는 잘 지낼 수밖에 없었죠. 엘 고어 시니어의 아들은 바로 훗날 클린턴 정부의 엘 고어 부통령으로 아먼드는 그를 몹시 마음에 들어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1990년 아먼드가 사망하여 확실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데 만약 아먼드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엘 고어가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희대의 반역자인 증조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미 해머는 일개 망나니에 불과하죠. 배우로 좀 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순간 본성이 나오고 만 것인지 불륜과 성폭행 이슈로 배우로서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증조 부인 아먼드가 공산당과 친하게 지냈는데 아미 해머는 맨 프롬 엉클에서 고리타분한 KGB 요원으로 나왔으니 가이 리치 감독이 뭔가 알았나 싶기도 합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그는 파산하여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현재는 조세 피난처인 케이만 제도에서 리조트 영업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보다 조국에 해악을 미치진 않았죠. 소련은 물론 조국인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인맥을 쌓았던 아먼드는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끝없이 돈과 권력에 집중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추산한 아먼드의 자산 가치는 현재 가치로 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반역자가 만든 재산치고는 확실히 많은 액수 같죠. 이 집안의 막장 같은 스토리가 디스커버리 채널의 하우스 오브 해머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몹시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망나니 배우의 반역자 할아버지 아먼드 해머 이야기였습니다.